안녕하세요. 양주육정의 백호부동산입니다. 요즘 이편 세상 2차와 3차 분양권 매매 계약도 있고요. 그리고 2차는 입주가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전세나 전월세 그리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 매매 계약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매매 계약서 쓰실 때 유의할 사항과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봤으면 영상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화면으로 왔고요. 아파트 전세 월세 이것만은 기억하자. 네, 이것만 기억하고선 특약사항에다가 넣으시고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전월세 계약하기 전입니다. 전월세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를 보게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아파트를 눈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수 및 결로 여부, 그리고 수압이나 난방 같은 거, 곰팡이 방향 여부 등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하자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그리고 매도인과 임대인 같은 경우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챕터는 전월세 계약하기 전입니다. 네, 처음으로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는 아파트를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서 눈으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할 때 주의할 사항이 누수나 그리고 결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압, 난방, 그리고 곰팡이, 그리고 거실장 기준으로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리고 환기는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기에게 맞게끔 한번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자 부분이 있을 때 계약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피치 못할 때 하자 부분이 있어도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괜찮은 조건으로 해서 이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권리자란 무엇이냐면 이 집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 정말 맞는 건지, 이 계약하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네, 밑에 나온 것처럼 집의 소유자, 그리고 담보가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 압류, 그리고 기타 재산권 설정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계약하기 전 상황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했다면 이제 전월세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하였다면 이제는 본 계약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가능한 한 대리인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와 계약을 합니다. 사정상 대리인과 계약시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을 요구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요. 가능한 한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상의 명의자와 동일한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정상 본인이 이제 못 올 경우에는 대리인을 이제 위임을 해서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인감증명서도 본인이 직접 띈 인감증명서고 30일 이내에 인감증명서가 효과가 있으니까 30일 이내 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구두로의 약속이 아닌 문서로서 꼭 특약사항을 기재해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부분이라든지 언제까지 하자를 보수해주겠다,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는 꼭 특약사항을 꼭 기재해 두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주겠다, 이런 특약사항을 꼭 기재해 둬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월세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이제 임차인은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갖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될 때는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읍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보일러나 이런 부분이 뭐 현 상태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보일러가 갑자기 또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큰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중대한 하자가 아닌 뭐 경미한 하자 같은 경우, 뭐 전등이라든지 뭐 조그만 문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세입자분들이 세입자의 비용을 들여갖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고 거주하는 중에 집주인께서 이제 주소를 잠깐만 이전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실행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 재산권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중히 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 갱신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가 이 집에 계속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는 자녀가 있다면 집을 옮기기가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어떠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좀 집 좀 비워달라 하면 집을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 기간 중에는 사정상 임차인 분께서 나가야 될 경우라면 임차인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뭐 문자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근거가 남게 최소한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3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특약사항에 많이 넣는 사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갈 경우에요. 보통 계약 기간은 2년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갈 경우인데요. 한번 보시면 보통 특약사항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로 정말로 불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보수나 이사 비용 때문에 서로 분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줘야 되며, 그리고 중개보수 또는 이사 비용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가게 한다. 이것으로 집을 살 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집을 사기 전부터, 그리고 계약하고, 그리고 계약 후, 그리고 계약 기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하기 전부터 꼼꼼히 집을 따져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집주인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도배 장판이나 뭐 여러가지 보일러 같은 부분도 꼭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명시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한 후에도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계약하고 난 다음에 피치몰탈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까지 꼼꼼하게 탄탄하게 특약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서 집을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간단하게 양주 옥정의 백호부동산 소장 민경선이 브리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